안녕하십니까. 귀농신사TV 지영국입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귀농귀촌 로드맵, 귀농귀촌 성공 전략.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귀농인 농업 창업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거주를 하다가 2010년도 7월 달에 이곳 전라북도 부안으로 귀농했습니다. 귀농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저는 흑염소를 사육하는데요. 서울에서 있을 때부터 한 2년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장목에 대한 내가 농촌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목 선정에 가장 긴 시간을 소비했는데요. 여러 가지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흑염소 사육으로 확정을 하고 2010년도 7월 달에 이주를 하고 축사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이 당해년도 그해 10월 7일 날 흑염소 모축 25두 그리고 종모 한두 해서 26두로 시작을 해서 올해 11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농촌에 내려와서 가장 힘겨운 일이 뭐였냐면 삽질, 괭이질 하는 거였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흑염소를 하다 보면 축분을 걷어내야 되는데 삽으로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농업용 굴삭기, 축사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소형 굴삭기가 있습니다. 1톤 미만의 소형 굴삭기가 있는데 그걸 하나 사면서 귀농인 농업 창업자금 1,800만 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기 자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그게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이미 한 7년 차 정도에서 모두 조기 상환을 다 했습니다. 그 농업 창업 자금은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저리로 융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융자 한도는 3억 원까지입니다. 융자 이율은 연 2%에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5년 동안은 융자 받은 해로부터 5년 동안은 1년 될 때마다 해당 융자금의 이자만 납입하면 되고요. 6년 차부터는 10년 동안 융자금의 10분의 1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저는 조기 상환을 적극 권장하는데요. 이 융자 신청은 각 지자체 합니다. 시군청이나 또는 거기서 위임받은 것 중에 행정기관이 있겠죠. 부안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이 귀농귀촌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부안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융자 신청 서류를 제출을 하면 융자 신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차에 걸쳐서 농업창업자금 선정심사위원회라는 걸 개최를 합니다. 각 시군에 창업자금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죠. 그 심사위원회를 열게 되면 융자 신청을 한 그 귀농인은 심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기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또 심사위원들로부터 각종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융자 신청이 합리적인가, 그분의 사업계획이 논리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또 내중에 부실채권이 될 그럴 가능성은 없겠는가, 또 적정한 구입인가. 예를 들어서 농지를 사는데 평당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 정도가 아니고 평당 100만원짜리를 산다고 그래요. 농지가 평당 100만원이라면 그건 농업 목적이 아니겠죠. 그건 벌써
누가 봐도 그건 투기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업창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에서 누락될 수가 있겠죠. 선정 결과가 되면 그 선정 사실을 농협은행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를 취득한다든가 또는 신용조사를 한다든가 또 그 추가로 필요한 여러 가지 실제 서류들, 즉 매도자의 통장 사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제출을 받아서 거기서 융자를 일으키는데, 융자 기표 처리가 되면 융자 신청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물품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즉 내가 농지를 구매한다 그러면 1억 원짜리 농지를 구매했을 때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창업자 융자 신청을 했으면 귀농인에게 그 1억 원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농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고 신청을 하고 농협에서 기표 처리가 되면 그 융자 신청 서류에 농협의 그 매도자, 농지 매도한 분의 통장 사본이 들어가요. 그 통장으로 바로 입금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귀농인은 그 돈을 융자금을 내가 수취해서 다른 용도에 사용할 가능성을 전혀 차단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용도별 금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융자 대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충족성 요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서 농업을 목적으로 농업지역으로 이주했어야 된다. 여기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고 했고요. 농업지역은 읍면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에 무슨 읍면이 있겠느냐?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와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행정구역이 상당히 광역화되면서 읍면지역도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된다.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이 있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했어야 된다. 사업 신청연도 만 65세 이하여야 된다. 지난번에 이거 모두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를 상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농업지역으로 농업 목적으로 이주해야 된다. 도시지역에서 농업지역으로 이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농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했어야 돼요. 우선 첫째로. 그래, 도시지역에서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셨던 분이 경기도 김포뜰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물론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농지원부도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있었겠죠. 이분은 주소지가 서울 강서구라고 하더라도 농업지역 읍면지역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농업이 지속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은 귀농인 창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종사한 분만 귀농인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시지역 거주 중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을 했더라도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분은 그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창업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이내라는 점에 유의하시고요. 농촌지역에서 거주했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농사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뭐 텃밭에 채소 심고 이런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농업을 했냐 안 했냐의 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농지원부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분은 뭐 농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뭐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든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직종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 의상 대리점을 했다든가 남성복 전문 매장 뭐 이런 걸 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였던지 아니면 최근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 농사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 경우라면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또는 농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 농업인, 다시 말씀드리면 제촌 비농업인으로 인정이 돼서 제촌 비농업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귀농인 창업자금을 융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촌 비농업인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그 지역, 그 읍면 지역이죠. 농촌 지역으로, 농업 지역으로 돼 있어야 된다. 이분이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한 후에 서울에 아들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집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버님 같이 사시죠. 그래서 서울로 이주를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뭐 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저녁이 되면 그냥 훌러덩 벗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좀 며느리 눈치 보는 것 같고 또 아들도 자꾸 좀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뭐 편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했던 말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밥을 굶을 수도 있다. 절대 아들, 딸 집으로는 가면 안 된다. 그냥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내가 서울 갔다가 아들네 집 갔다가 내가 6개월도 못 살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농촌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농사 경험이 전혀 없고 농사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농지를 좀 구매해서 아직 팔팔하니까 58세 이 정도면 할만하지 뭐 그러면서 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이때 좀 귀농인 창업자금을 융자받아야 되겠다. 공무원으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아들한테 다 뺏겨버렸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분은 그 농업지역에 아들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채 1년이 안 됐죠. 이래서 귀농인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1년 이상이 돼야 농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농사에 종업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에 관련된 농식품 가공 또는 판매 서비스를 겸업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농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해서 농업 수확물이 있겠죠. 단 1차 산품이죠. 그 1차 산품을 다시 가공을 해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공업을 또 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이어야지 타산업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귀농인 창업자금 융자에서 제외되는데 이거는 농식품 관련 가공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농업인 창업자금, 농업창업자금 융자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얘기겠습니다. 이 경우에 제촌 비농업인은 제외됩니다. 신규 농업인 아까 얘기했었죠. 농업지역에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군인. 직업군인은 직업의 성격상 이주를 아주 자주 하게 되죠. 근무지가 자꾸 변경되니까요. 이 경우에 농업지역, 즉 읍면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업군인은 읍면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즉 전역을 한 후에 농업지역, 읍면지역에서 이제 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구입자금으로 혹은 농기계 구입자금 등으로 농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고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조선업 고용 조정자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 즉 읍면지역에서 거주했더라도
거주 기간을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시간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 농촌진흥청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영농교육, 귀농교육뿐만이 아니라 영농교육도 포함됩니다.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탁 또는 공무원, 귀농 및 농업교육인 경우에는 교육 농업 포털에 등록된 수료증을 제출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안군 귀농귀촌 협의회가 부안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부안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귀농교육을 위탁받았어요. 그러면 수도권 귀농학교라든가 또는 현장 예비 귀농인 현장 실습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교육을 마치고 나면 농업교육 포털에 등록을 합니다. 교육 시간이라든가 교육 일시, 기간 그리고 이수자 인적 사항이 모두 농업교육 포털에 입력됩니다. 이 경우에 그 이수자는 즉 교육을 받으신 분은 농업교육 포털에 접속하셔서 수료증을 일괄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귀농교육이 수도권 귀농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5시간짜리도 있고 또 46시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를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서 합계가 100시간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방배역 2번 출구에 가시면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SK 빌딩, 양지 빌딩인데요. 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많은 교육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 연락을 해 놓으시면 각 지자체별로 서울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일정을 통지를 해줍니다. SNS로 통지를 해주면 그 통지를 계속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시면 8시간짜리도 있고요. 9시간짜리도 있고요. 이런 교육을 모두 받아서 나중에 농업교육 포털에서 일괄적으로 수료증을 출력해서 제출해서 그 합계가 100시간 이상이 되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안군 귀농귀촌 협의회 회장을 한 7년 역임했고요. 부안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센터장을 5년 동안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귀농귀촌 연합회 회장을 2년 동안 역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로의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부안군으로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차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강의를 했고 서울시 인력개발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많이 강의를 했는데 이런 모두 이제 그런 곳에서 4시간이 됐던 12시간이 됐던 20시간이 됐던 교육을 일단 받으시면 농업교육 포털에 거기에 다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은 농업교육 포털에 접속을 하셔서 등록증을 출력해서 귀농인 창업자금 윤자 신청 서류에 이수증, 즉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합계가 100시간 이상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창업자금 신청할 때는 교육시간이 100시간이 아니라 200시간, 300시간, 500시간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육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창업자금 선정의 우선권이 그리고 주어지겠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버 교육이나 농촌 재능 나눔, 농촌 봉사 활동 등의 경우에는 참여 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되 다만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농인 중에 실제 영농 기간 6개월 이상 경험하신 분,
농촌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채 등록을 했죠.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교육은 안 받았어요. 농사를 하다 보니까 뭐 바쁘고 해서 교육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교육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농산물을 수확하고 판매하고 또는 비료를 구매했다든가 가축을 입식했다든가 종자 또는 농자재 구입 증빙이 있으면 이를 제출을 해서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하죠. 제가 귀농했을 때 2010년도 당시에는 3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영농 체험을 하면, 영농 경험을 하면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6개월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영농 기반에 소요되는 자금이나 또는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에 또는 신축 수리 구입하는데 이런 자금으로 이런 사업에 창업 자금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경종 분야와 축산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경종 분야를 보면 농업 기반이겠죠. 농지 구입 자금. 농지 구입 자금으로 1억 원짜리를 산다 하면 그 1억 원에 대해서 구매 대금을 창업자금을 융자받아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완성된 거래는 창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억 원 농지를 사는데 1억을 지급을 했어요. 자기 자금으로. 그 이후에 창업자금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는 있겠죠. 농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금 10% 1,000만 원을 줬습니다. 1,000만 원을 이미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이 9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중도금과 잔금해서 9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융자 신청할 때는 1억을 융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 9천만 원을 융자 신청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농협에서 융자를 일으키면 매도자의 통장으로 입금 처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1억을 융자 신청하면 1,000만 원은 내가 이미 줬는데 1,000만 원 그 모두 1억 원 모두 다가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융자 신청한 이 귀농인은 그 매도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겠죠.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온실이나 하우스, 버섯재 배사, 저장시설 등 설치 구입자금, 묘목이나 정근 구입자금도 가능합니다. 농기계 구입자금도 가능합니다. 트랙터 90마력 또는 수경 이양기, 모내기 할 때 쓰는 이양기 8조씩, 컴바인, 수확할 때 쓰는 컴바인 6조씩 이상은 구입 가격의 50%만 됩니다. 그렇다면 트랙터 80마력짜리를 구매한다 할 경우에는 100% 지급이 융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관수시설, 과수를 하는 경우에 관수시설 많이 하죠.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가공, 기계 구입자금 역시 가능합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1톤 트럭 있죠. 1톤 트럭. 1톤 트럭도 귀농인 창업자금으로 융자받아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착송료나 취득세나 등록비, 그 다음에 번호판비 등은 자기 자금으로 결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계약을 할 때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미리 주잖아요. 그건 차감한 나머지만 융자 신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화물자동차 얘기를 했고요. 8번째는 농림업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할 경우에도 창업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면세유리 공급 대상자가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1톤 트럭을 말합니다. 1톤 트럭을 사는데 그분이 농지가 있고 농업 경영체 등록과 농지원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면세율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급 대상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 농업창업자금을 융자받아서 구입대금으로 결제할 수가 있는데
이 농업용 화물 자동차도 면세유 공급 대상이 됩니다. 1개월에 30리터가 지금 2020년도 현재 30리터가 공급되는데 1년이면 360리터가 되겠죠. 면세유를 공급받아서 농업용 화물 트럭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농업용 화물 트럭 1톤 트럭은 거의 농사에 수확물을 이송한다든가 또는 어떤 농업용 화물을 이동하는데 이런 데 사용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축산을 하니까 사료를 구입한다든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농촌에서 살다 보면 농업용 화물 자동차 1톤 트럭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음은 농업창업자금 용도 축산 분야입니다. 첫 번째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두 번째 그 구입된 부지 위에 축사를 신축하거나 또 이미 설치된 축사를 현존하는 축사를 구입하거나 축사 증축 개보수 자금으로 농업 창업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 입식 자금, 한우를 한다 그러면 송아지를 사야 되겠죠. 자, 염소 모축을 산다 이런 경우에도 융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기 구입 자금, 농업 창업 자금으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트랙터 90마력 승용 2항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은 구입 가격의 50% 범위 내에서만 융자가 가능하다. 농업용 화물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 분야, 축산 용도로 또 농업용 화물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탁송료 취등록세 그리고 번호판비는 융자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폐수 처리 시설, 가공 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양돈을 한다 그러면 폐수 시설을 또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사료포 그 초지 조성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초지 조성 사업을 한다 하는 경우에도 융자 대상이 됩니다. 사료 저장 시설, 기타 축산 기반 설치 자금 역시 가능합니다. 가축 입식 농기계, 그다음에 농업용 화물 자동차 구입비는 본인 명의 농지 기반이 있는 경우에 역시 임차 포함합니다. 본인 명의의 농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가축 입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화물 자동차 구입비 세 가지를 합쳐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하는 점입니다. 농업 창업자금 융자 신청 서류에 들어가는 서류들입니다. 지자체에 처음에 융자 신청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융자 대상자 심사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본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소정양식입니다. 농업창업계획서 2호 소식 역시 소정양식입니다. 지자체에 가셔서 이 양식을 달라고 해서 해당 난만 기재하면 돼요. 해당 없는 난은 공난으로 두고 해당 난을 기재하면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 보면 내 앞으로 어떻게 농업을 영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도록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있어야 되고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는지, 농업지역으로 이주해서 5년 이내인지의 여부, 또 제촌 피농업인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읍면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왔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조선업 고용 조정자인 경우에는 읍면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왔더라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확인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농업 외에 타산업의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4대 보험이 들어가거나 직장보험 가입자는 안 됩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융자 대상이 아니거든요.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됩니다. 근로소득 원산 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안. 이거는 뭐냐면 타산업에 있더라도 1년 연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미만인 경우에는 또 농업창업자금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귀농교육, 이수실적 증빙자료,
100시간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타 증빙 자료, 농지 구입의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라든가 이런 서류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농기계를 구입한다 그러면 농기계 판매상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이런 것들, 뭐 거래 명세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농업창업자금이 융자되는 그 과정도를 잠깐 보면 먼저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합니다. 여기 기본 서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본 서류가 들어가겠고, 이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해서 그 서류들을 근거로 해서 융자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럼 심사위원님들이 모두 착석한 자리에서 직접 신청인, 즉 귀농인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사업계획서와 사업 신청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농업을 영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심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자기 본인이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농지가 됐든 아니면 뭐 농기계가 됐든 이런 구입이 정당하다 그리고 가격도 적정하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선정이 되면 이 선정 사실을 농협은행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 농협은행은 이때 매매 계약서 관련 서류 등을 더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에 관련되는 또 서류가 있겠죠. 뭐 신용조사도 해야 되겠고 담보도 제출해야 되겠고 담보 평가도 해야 되겠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적법하게 융자 처리가 되면 그 기표된 금액은 융자 금액은 귀농인 신청인인 귀농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 또는 기계류를 매도한 분이나 또는 그 기계류 매매상, 판매상 통장으로 바로 입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다른 용도로 즉 이 융자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바로 매도자에게 입금 처리되니까요. 결국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농업창업자금은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을 대출해서 본인에게 즉 귀농인에게 줘서 이거 가지고 농지도 사고 기계도 사고 관수시설도 하고 뭐 농업용 1톤 트럭도 사고 이렇게 쭉 하라 이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융자를 처리해서 바로 그 매도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켜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3억을 한꺼번에 신청해야 되냐 몇 번에 나눠서 신청할 수가 있어야 되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농지를 구입하는 시기와 축사를 신축하는 시기는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또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는 귀농인 창업자금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융자 처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특수한 사례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융자가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마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되들어야죠. 그러면 어떤 제도권에서 어떤 요건들이 제한되어 있다. 요건을 규정한 바가 있으면 그 규정에 내가 부합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합하도록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장기 저리 융자를 받아서 농업창업자금에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기농기촌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리턴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런데 리턴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착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착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농기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 자금으로 장기 저리의 균형인 농업 창업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사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균형인 창업 자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는데 구독과 좋아요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균형기천 로드맵, 균형기천 성공 전략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